5강 직권의 변화와 영향. 오늘 진도를 나갈 부분은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 판의 구조,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각각의 그 지각 변동들과 그 특성, 그리고 화산 활동과 지진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사실 선생님 이거를 두 번째 찍어요. 제가 아까 찍었다가 날라가서 파일이 다시 한번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내용을 얘기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직권의 변화, 화산대와 지진대를 얘기를 하려면 지각 변동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지각 변동이라는 거는 지각이 변형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화산, 지진, 조산 운동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른쪽 위에 책에는 없지만 선생님 따로 가져온 요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확대를 해서 한번 보시면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 화산이라는 것은 용암이 분출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화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화산이라는 게 실제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땅속 깊은 멘틀에서 올라오는 이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이 되면서 화구에서 분출이 되면서 화산가스와 다양한 화산 쇠설물들이 나타나게 되고 분출이 되고 마그마에서 화산가스가 빠져나오게 되면은 흐르는 얘를 우리가 용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용암은 라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마그마는 마그마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구과학을 배웠으니까 마그마와 용암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지진. 지진이라는 거는 지구에 있는 지각이 그리고 판이 쪼개지는 것을 우리가 쪼개지면서 파동이 발생을 하는 걸 우리가 지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이 파동, 즉 지진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나무 막대를 하나 상상을 해봅시다. 이 나무 막대를 내가 양쪽에서 힘을 주어서 부러뜨릴 거예요. 얘가 양쪽에서 힘을 계속해서 주고 있으면 어느 특정한 지점에 힘이 점점 모이게 되겠죠. 이 모이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점점 이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갈라지다가 한 번에 얘가 쩍 하고 쪼개지면서 얘네들이 어긋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종의 지진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잡아당기거나 아니면 미는 힘에 의해서 얘가 가운데 한 지점에서 에너지가 모이게 되고 이 지점을 통해 얘가 갑자기 모인 힘이 팡 하고 터지면서 끊어지면 이걸 우리가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단층이 만들어질 때 얘가 거대한 지진파를 나타내게 돼요. 이렇게 지진파가 시작되는 지점을 우리가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진원에서 수직으로 지표에 있는 이곳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이 조선운동이라는 것은 양쪽에서 힘을 받았을 때 판이 구부러져서 거대한 습곡 산맥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조산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위에서 지진에서 양쪽에서 힘을 받으면 여기가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단층도 함께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조산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다 같이 지진도 발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음,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은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있는 핵에서의 열 에너지와 그리고 방사성 원소의 붕괴에 의해서 나타나는 붕괴열 이 두 가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본 다양한 지각 변동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요것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각 변동만 관련이 있다. 앞선언에서 에너지 얘기를 할 때도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외우는 방법은 우리가 지구 내부에 있는 지각 변동,
조력 에너지는 밀물과 성물, 그리고 나머지 모든 예시들은 전부 다 태양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라고 했죠. 자, 변동대. 화산 활동과 지진, 조산 운동들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점을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여서 변동대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변동대는 크게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화산대,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화산대와 지진대는 굉장히 유사한 지형에 존재를 하는데 그 이유는 얘네들이 전부 한의 한의 경계부에 걸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산대와 지진대가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화산대와 지진대는 해령 화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화산대,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가 있는데 이 환태평양 화산대 같은 경우는 변동대 같은 경우는 얘는 다른 이름으로 불의 고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화산이 이 불의 고리를 따라서 연결이 돼요. 얘네들이 화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환태평양 화산대를 우리가 불의 고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판이라고는 얘기를 계속해서 사용했는데 이 판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 판이라는 거는 실제로 지구의 표면에 있는 암석권을 얘기를 하는데 지구의 단단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단단한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지각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멘틀의 윗부분 조금을 포함을 해서 약 100km 정도를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조각조각 나와 있어서 얘네들을 우리가 총 15개의 조각으로 얘기를 하고요. 얘네를 우리가 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연약권 같은 경우는 판 아래에 있는 약 100에서 400km 구간으로 얘는 유동성,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멘틀 대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에 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멘틀이 이쪽 방향으로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멘틀 대류의 방향에 따라서 위에 있는 지각도 같이 떠다니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 바다나 강에 배를 띄워 놓으면은 바다와 강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위에 떠 있는 배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판은 우리가 크게 대륙을 이루고 있는 대륙판과 해양을 이루고 있는 해양판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특성은 두께와 밀도로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할 거예요. 자, 대륙 지각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고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해양판 같은 경우는 물의 무게에 의해서 암석들의 부피가 굉장히 밀도가 조밀해져요. 거기에다가 해양에서 분출되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암석이 굉장한 고철질, 즉 철이나 니켈 같은 굉장히 무거운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께가 얇더라도 밀도가 크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판 두께가 얇다, 밀도는 크다. 대륙판 두께가 두껍다, 밀도는 작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뒤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배울 판의 경계에서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판의 두께와 그리고 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구 표면은 약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지각 변동은 각각의 판의 경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화산대와 지진대가 판의 경계랑 일치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이 판은 우리가 총 15개의 판을 얘기를 할 건데 이 15개의 판의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얘네들의 이름을 외우는 방법은 지명을 알고 계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고요. 모르신다면은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이 지도에 있는 판의 경계부와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을 전부 그냥 통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왼쪽 위에 있는 유라시아판부터 보면은
유럽과 아시아를 합쳐서 우리가 유라시아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왼쪽에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여기를 아라비아판, 아프리카가 있는 곳은 아프리카판, 인도가 있는 건 인도판.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러한 지명들은 암기가 쉬워요. 밑에 오스트레일리아판, 호주가 있는 곳이죠. 태평양 전체에 있는 이 태평양판, 필리핀이 있는 필리핀판, 그리고 남극이 있는 남극판, 남아메리카가 있는 남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판. 얘네들 같은 거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만 후안데프카판, 코코스판, 나스카판, 그리고 스코시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카리브판까지 해서. 여기에서 이 5개의 판 중에서 우리가 제일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 이 나스카판이에요. 나머지 4개 판들 같은 경우는 이름을 쉽게 외우지 않아지니까 헷갈려도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나스카판 같은 경우는 이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 사이에 대표적인 지각 변동의 예시들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꼭 외우셔야 돼요. 이쪽 안쪽으로 해서 페루 칠레 해구가 있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이 부분, 왼쪽 동쪽 끝부분, 서쪽 끝부분에 안데스 산맥이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외우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러한 다양한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서로가 이렇게 가까워지기도 하고 남아메리카 판과 어, 나스카판처럼 서로가 가까워질 때도 있고 남아메리카판과 아프리카판처럼 서로 멀어지는 지점도 있고요. 그리고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처럼 얘가 서로 어긋나는 지점도 있어요. 방금 꺼질 뻔해서 혀가 계속 꼬이네요. 자, 다시 해서 자, 이렇게 판들이 서로 어긋나거나 아니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각각의 이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멀어지는 데는 우리가 발산형 경계, 서로 멀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퍼진다라는 뜻이죠. 발산이라는 건. 나스카판과 남아메리카판처럼 서로 가까워지는 데를 우리가 수렴형 경계, 가까워진다라는 뜻의 모인다라는 뜻의 수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태평양과 북아메리카판 사이의 이 경계는 우리가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이름이 보존으로 붙은 이유는 멀어지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라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왜 얘가 보존형 경계냐? 이거는 선생님 조금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판의 경계부들의 얘기를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들이 움직이는 원동력 우리가 멘틀 대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대류라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이 멘틀 대류가 왜 일어나는지 그러면 이게 상승하는 부분이랑 하강하는 부분이 왜 발생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 내가 한 부분에 불을 지피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물은 뜨거워지고 멀리 있는 물은 상대적으로 차갑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멀리 있는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온다. 뜨거운 물은 상승을 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움직임에 의해 서로 이건 좀 순환을 하는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어떠한 물체는 열을 받게 되면 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고 이 열 팽창에 의해 부피가 상승을 하게 돼요. 자, 부피가 커지는 거랑 얘네랑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피라는 것은 밀도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의 항으로 존재를 해요. 하나의 축이에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거든요. 자, 우리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부피가 늘어나면 밀도는 감소하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처럼 물컵에 물과 기름을 따르게 되면은 아래층에는 물, 위층에는 기름이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떠오르는 걸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자,
현상 같은 경우 아래쪽에 있는 물의 밀도가 기름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아래에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뜨거운 물체 같은 경우는 밀도가 점점 부피가 커졌으니까 밀도가 감소하게 되고 따라서 여기 뜨거운 부분 이 부분은 밀도가 작고요. 차가운 부분은 이제 팽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식었으면은 열팽창의 반대 얘가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해서 밀도가 커진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과 기름과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밀도가 큰 애는 아래로 하강을 할 거고 밀도가 작은 애는 상승한다는 거 기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승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가 뜨거워져서 밀도가 작아졌고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판을 뚫고 나오게 돼요. 오, 이제 상승부가 무엇인지 알겠죠? 하강부는 판이 아래로 들어가다 보면은 판은 멘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서 연약권을 식히게 돼요.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서 얘가 밀도가 커지고 그리고 하강하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 지구 내부 에너지 멘틀 대류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얘가 열 에너지였기 때문에 열 에너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판의 경계의 종류. 아까 전에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 경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발산형 경계 같은 경우는 두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이고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 있기 때문에 얘는 판이 점점 생성되는 곳에 있고요. 판의 생성. 자,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마그마가 튀어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발산형 경계. 마그마는 무엇이 된다? 암석이 된다. 암석권을 만든다. 즉, 판을 만든다. 따라서 이 발산형 경계는 화산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요 해령에서 얘네들이 지금 왼쪽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판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가운데가. 그래서 지진도 발생을 해요. 이 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천발 지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천발 지진은 깊이가 낮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얘기를 해요. 자,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서로가 어긋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판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으니까 얘의 형태가 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보존이라고 붙였어요. 얘도 지표면 쪽에서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서입대, 즉 무거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 혹은 또 다른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안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깊은 곳, 깊이에 따라서 계속해서 지금 마찰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도 우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다시피 화산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요. 수렴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마찰의 열에 의해서 얘네들이 녹게 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물의 공급에 따라서 암석의 녹는 점이 낮아져서 마그마의 형태로 바뀌게 되기도 해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호상열도라고 하는 것은 수렴형 경계의 예시예요. 수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이 판의 경계를 따라서 섭입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섭입대에 의해 화산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 화산 활동에 따라서 바다에서 분출이 되면 판의 경계를 따라 호 모양으로 위가
부채꼴에서 여기를 호라 그러죠. 이렇게 호 모양을 따라서 섬이 만들어지는데 얘를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얘기해요. 지금 보다시피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열도가 사실은 호상열도입니다. 자, 여기 밑에 해령의 대표적인 예시인 여기는 대서양 중앙해령이에요. 대서양 중앙해령이고요. 자, 해령의 가운데 여기 부분 보면은 틈이 있죠. 여기는 우리가 따로 이름을 열곡이라고 붙여줬고요. 이 외부에 보이는 저 산맥을 우리가 해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변환단층은 산안드레아스 단층,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가져와 봤고요. 자, 이 산안드레아스 단층의 특징은 변환단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변환단층은 판이 쪼개지고 있기 때문에 판과 판 사이에 경계부가 뚜렷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 산안드레아스 단층이 이 현상이 제대로 보이고 있어요. 오. 자, 해양판이 대륙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사이에 깊은 틈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구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왼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루칠레 해구고요. 이 오른쪽에 이 높은 지형이 여기가 안데스 산맥이에요. 그래서 수려명 경계 같은 경우는 해구와 그리고 습곡 산맥을 만들고 있어요. 자, 이러한 다양한 판의 경계 부분에서 이 지각 변동이 밑에 나와 있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은 서로 멀어지면서 거기에 열곡과 해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시는 대서양 중앙해령과 동태평양 해령이 있다. 해령의 중심부는 열곡이다. 마그마가 분출이 되기 때문에 화산 활동과 천발지진. 대륙판과 대륙판은 열곡대라는 걸 만들게 돼요. 열곡대 같은 경우는 얘가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다 보면은 판 자체가 완전히 찢어질 때가 있는데 판이 찢어지고 나면은 그 안으로 이제 바닷물이 유입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이제 해령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열곡이 길게 발달한 열곡대를 만든다. 이거는 대륙판이 멀어질 때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만들어져요. 여기도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고요. 천말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해양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네들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해양 지각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얘네들을 빨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에 틈이 거대하게 발생을 하면서 해구가 만들어지고 얘가 들어가면서 대륙 지각을 밀어내게 돼요. 대륙 지각이 밀리니까 대륙 지각이 밀리니까 얘가 구부러지면서 거대한 습곡 산맥을 만들게 되고요. 그걸 그리고 얘네들이 마찰과 물의 융 물의 공급에 의해서 마그마가 형성이 되고 그것에 의해 위에 대륙 지각이 가열이 되다 보니까 화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일단 들어갈 거고요. 대륙판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겁니다. 해구에서 대륙으로 들어갈수록 지진의 발생 깊이가 깊어지는 이유는 가면 갈수록 점점 깊은 곳에서 마찰이 발생을 해요. 따라서 얘는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 모두 만들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 내용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해요. 해양판과 해양판은 그리고 이거 호상열도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대륙 지각의 윗부분에도 약간의 바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바다에서 섬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호상열도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은 밀도가 큰 해양판이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을 하면서 해구를 형성을 하는데 이것은 마리아나 해구예요. 자, 마리아나 해구 같은 경우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마그마가 분출을 할 때 호상열토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여기도 섭입되다 보니까 천발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요거 밀도가 작은 판 쪽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대륙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들어가긴 하지만 여기에서 커다란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화산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서는 충분히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온도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혹시나 에너지가 많이 뭉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해도 뚫고 나올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천발에서 중발 지진까지만 만들어지게 돼요. 대신에 대륙과 대륙이 충돌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스콕 산맥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두 번째로 높은 산인 K2, 이것은 모두 히말라야 산맥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보존형 경계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해령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해령의 이동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얘네들이 서로 찢어지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가 빨리 가고 하나가 좀 느리게 가면 얘네의 이동 속도 차이에 따라서 찢어지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방향이 같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동 속도의 차이만 있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천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은 거의 없다. 자, 이러한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피해와 대책 그리고 이용이 있는데 화산 활동은 생각보다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는 일으키지는 경우가 적을 때가 있어요. 화산 활동의 규모에 따라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제 우리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백두산 때문에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는 좀 작게, 이번엔 좀 작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 올해 백두산 터진다라고 국무회의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그것을 떠나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화산 활동을 주의해야 되고 이 화산 활동이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화산 활동 단순히 불이 나는 것 얘가 1차. 그리고 이 용암에 의해서 산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직권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화산가스는 산성비를 내리게 해요. 따라서 토양과 해양이 산성화돼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요.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요. 따라서 지구가 추워져요. 화산가스는 기권의 조성과 온실 효과 자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사회경제적인 피해 같은 경우 화산재는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류 수송에 차질이 생기는 등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의 주변에 몇십 킬로미터에서 몇백 킬로미터까지 화산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고 치우고 그런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적인 부담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화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화산의 용암의 움직임을 조절을 해요. 제방을 쌓고 댐과 수로를 건설해서 이동 경로를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용암이 오고 있으면 물을 뿌려서 강제로 얘를 식히고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화산이 단순하게 우리한테 피해만 입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얘네들을 사회경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특히 화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많은 관광 자원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엄청 잘 쓰잖아요. 그거 가지고 온천도 만들고 그리고 후지산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온천 관광 자원 두 번째, 그리고 아까 전에 산성화된 토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화산 분출물에는 다양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얘가 산성화된 것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더 많은 미네랄들을 넣어줘서 생명체들이 자라나기가 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해저화산 같은 경우 해수의 염류,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 같은 것들의 기본적인 염화이온과 황이온 얘네들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또한 광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공급이 됨에 따라서 생물권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지열의 발생에 따라서 발전소도 세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이득이 많죠. 그에 비해 지진은 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피해는 더 막심한 경우가 많아요. 지진 같은 경우는 산사태가 일어나고 숲이 파괴되고 물이 오염돼요. 해저에 발생한 지진은 쓰나미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문제들이죠. 사회경제적으로는 도로와 건물이 파괴되고 가스관과 기타 전선 같은 것들이 끊겨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해요. 자, 과거에는 이 정도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적었는데 지금은 우리 전선지중화라고 해서 지중화와 오수, 항수, 전선, 가스관, 그리고 온수관. 얘네들이 전부 다 땅속에 매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네들이 전부 다 끊어지게 되면은, 자, 오수관이 터졌어. 그러면은 지표로, 그러니까 우리 사는 곳으로 이제 분뇨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겠지. 거기에다가 상수관이 터지면은 물바다가 되고, 거기에 이제 전기가 흐르니까 사람들이 감전되고, 가스관이 터지면은, 끊기면은 발생한 전기에 의해서 폭발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하고 온수관이 파괴가 돼서 사람들한테 화상 피해까지 입힐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지진의 피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면은 그 외에 2차적인 피해들까지는 우리가 대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2차적인 피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대책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형 변화도 관측을 하고 지진계도 설치하고 내진 설계도 하고 안전교육도 하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어느 정도 시간에서 하냐면 20에서 40초 이전에 예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까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안전교육에서 받았다시피 이 책상 아래나 아니면 화장실 같은 데에 들어가서 내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 보호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시면 되겠죠.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거 말고는 내가 지진이 일어날 때 넓은 공터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정말 큰 운이죠. 자, 이러한 지진도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지구과학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하자원 탐사예요. 이 지하자원이라고 얘기하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와 다양한 히토류들, 금, 얘네들을 발견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탐구조론에서 나와 있는 이 대표적인 예시 6가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얘네들의 위치, 그리고 어떠한 판의 경계부였는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발산형 경계고요.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어요. 이 부분에 존재를 하네요. 얘는 대륙과 대륙이 멀어진다. 마리아나 해구 해양판과 해양판의 수렴형 경계였어요.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의 수렴형 경계였어요. 산안드레아스 단층 얘는 보존형 경계. 대서양 중앙해령, 발산형 경계, 해양판, 해양판. 페루 칠레 해구, 여기는 수렴형 경계, 해양판, 대륙판. 이 페루 칠레 해구 바로 옆에 여기 부분에 무엇이 있다? 안데스 산맥.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